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주식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기술적 분석이 무엇이냐, 아니면 차트가 무엇이냐, 이런 걸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5일선이 뭐고 21선이 뭐고 골든크로스가 도대체 뭐고 60일선은 뭐고 뭐 중기이평선은 뭐고 양봉은 뭐고 음봉은 뭐고 밑꼬리가 달렸다, 윗꼬리가 달렸다, 뭐 점상으로 갔다, 장대 양봉이다, 이런 모든 거를 알아듣기만 하셔도 돼요. 이게 주식의 기술적인 분석이다라는 게 정확한 건 없어요. 이게 정확하다라고 하면 모두가 부자가 됐어야 되죠.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게 확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뭐 책에 써 있는 게 뭐 70% 정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무의미한 거잖아요. 30%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아시라고 해서 일단은 알아듣기 쉽게 도대체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제가 지금 네이버 창을 보고 있거든요. 저걸 딱 현대차라는 걸 딱 눌렀을 때 보이는 게 봉차트라고 써 있어요. 저기 보면은 일봉 써 있고 주봉 써 있고 월봉 써 있고, 어떤 거는 녹색 선으로 돼 있고 21선이라고 써 있는 거는 빨간색, 그리고 60은 주황색, 그리고 120은 보라색. 저게 도대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 20, 60, 120 이게 써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이렇게 써 있다. 이거는 5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20 써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60, 이렇게 120. 다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동평균선은 뭐냐면 5일 동안의 가격을 평균을 해갖고 이렇게 점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연결한 게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거 일자가 아니고 울퉁불퉁하겠죠? 그럼 20일은 뭐냐? 20일의 평균을 이렇게 점으로 찍은 거예요. 얘네들도 점으로 찍은 거. 60일의 평균, 120일의 평균. 단순히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변할 거 아니에요. 오늘 가격도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르면은 평균이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평균이 내려가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그냥 단순히 그거를 점으로 찍어서 연결을 한 게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옆에 보면은 MA라고 쓰여 있죠. 그냥 이거는 그냥 이동평균선이다. 이런 거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정배열이다, 역배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정배열은 무엇이냐? 5, 20, 60, 120 이렇게 쭈루룩 정배열로 되어 있다.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를 정배열, 이게 정배열. 그러면 반대로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여기가 120, 60, 20, 5일 이동평균선.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역배열이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는 무엇이냐? 정배열은 평균이 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우상향. 이거는 이게 말 그대로 우상향 상승하고 있는 차트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고요. 평균이 계속 낮아지니까 꺾여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역배열. 그럼 우하향. 이거는 하락 추세죠. 이런 거에서 보면은, 그럼 반대로 어떤 평균선이 가장 먼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까요? 가장 단기적인 것부터 움직이겠죠? 네. 그러면 5일선부터 움직이죠. 5일선이 꺾어서 내려오면서 그럼 21선도 조금씩 꺾어서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얘를 단기라고 그러고, 얘도 여기서부터 중기, 장기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기자님? 기자님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린이의 대표시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반대로 5일선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돼요. 바닥을 예를 들어서 찍었다라고 하면, 그럼 얘가 올라가면서 21선을 뚫고 올라가고,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골든크로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골든크로스 들어보셨나요? 네. 골든크로스는 이 바닥에서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뭘까요? 5가 21을 뚫고 내려가요. 네, 그게 바로 데드 크로스예요. 5일선이 21선을 뚫고 내려갈 때 여기가 데드 크로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꺾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당연히 내려오겠죠. 얘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락 추세로 내려간다. 그냥 데드 크로스. 이런 거를 데드 크로스.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를 골든 크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 역배열이 이렇게 계속 모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선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배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거. 이거 대충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이동 평균선이에요. 별로 어려운 거 없고 이동 평균선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좀 그림을 잘 그렸어야 되는데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근데 여기 네이버에는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녹색이 5일선, 그리고 빨간색이 21선, 주황색이 61선, 보라색이 121선. 저거는 평균치를 찍어갖고 선으로 연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 이동평균선 위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저 그림이 뭔지 기자님 들어보셨나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뭔가 올라가는 느낌이. 아, 그렇죠. 그건 아실 거예요, 다. 빨간색은 올라간다, 파란색은 내려간다.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이 올라가는 거. 자, 그리고 파란색은 이거를 내려오는 거. 그러면은 내려오는 건 뭐라고 할까요? 음봉. 예, 얘는 음봉이라고 그러고. 음봉. 예, 예. 얘는 많이 들어보신? 양봉. 예, 얘가 양봉입니다. 음과 양이 되는 거예요. 예, 얘는 상승, 얘는 하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봉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파란색이 들어가면은 안 좋은 거, 빨간색이 들어가면 좋은 거. 그러면은 자, 이 봉에 그림들이 다 틀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봉이 있죠. 오, 봤어요. 예, 그리고 얘는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봉이 있고. 그럼 이게 이거를 봉 차트라고 그래요. 봉 차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영어로는 이거 캔들 모양. 캔들이 뭔지는 아시죠? 예, 초 모양이다라고 해서 그냥 이걸 캔들 차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읽으시면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그러면 양봉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모양이 됐다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냐?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00원에 시작한 주식이 4,500원에 끝났다. 그러면은 요거를 쭉 이어준 게 이게 양봉. 그럼 반대로 얘는 4,500원에 시작을 했는데 4,200원에 떨어져서 끝났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뭘까요? 이런 거는. 이걸 꼬리라고 그래요. 그냥 꼬리잖아요. 그냥 꼬리처럼 달려있다. 얘는 위에 달렸으니까, 예, 얘는 밑에 달렸으니까, 밑꼬리, 아랫꼬리, 뭐, 아랫꼬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아래라고, 뭐야, 이거. 자, 그냥 아래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꼬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4,200원에 시작한 주식이 끝날 때 4,500원에 끝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끝난 양봉도 있고, 자, 이런 거는 이제 장대 양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달렸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시작은 4,200원에 했고 끝나는 거는 4,500원에 끝났지만 얘는 그날 하루에 4,7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밑에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4,500, 이게 4,300, 여기 4,000. 이거는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시작을 4,300원에 시작한 주식이 아침 9시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11시쯤 갑자기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쭉 빠지니까 4,000원까지 빠졌다가 가격을 회복을 하고 양봉을 그리면서 4,500원에 끝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는 9시에 4,300원 그리고 3시 30분에 끝나니까 3시 30분에 4,500원. 요거예요. 그러면은 또 한번 다른 걸 해볼까요? 네. 자, 요거는 뭘까요? 9시에 예, 가격을 써드릴게요. 예, 예. 딱 4,000원이 예, 양봉이니까 밑에서부터. 그리고 4,500원까지 올랐다가 예, 4,200원으로 마지막으로 예,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4,200원, 4,500원, 얘는 4,000원.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결국에 4,200원으로 끝났다 아닐까요? 그렇죠. 다행이다. 얘는 시작과 끝이 같아요. 4,200원에 시작한 주식이 그날 4,000원까지 빠졌다가 4,500원까지 올랐다가 결국은 똑같은 가격에 끝났다. 이런 거를 뭐 십자가, 도지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양봉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조금 이해를 좀 더 해본다면,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가격이 빠졌다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런 모양을 나타냈을까요? 심리적으로. 그냥 읽을 때 요 밑에 가격은 싸다고 인식을 한 걸까요? 비싸다고 인식을 한 걸까요? 이게 시장 충격에, 그러니까 11시에 제가 중국장이 빠지면서 시작을 해서 같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밑꼬리가 달았는데 요 가격을 싸다고 인식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뭐 외국인이 쭉 뽑아 올려갖고 이렇게 끝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요 모양은 뭐냐? 반대죠. 요 가격은 비싸다고 생각한 뭐 일부 기관이나 아니면은 요즘 같은 시장에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단타 치는 개미들이 많잖아요. 개미들이 뉴스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막 사서 올려요. 사서 올렸는데 단타를 치니까 그냥 쑥 꺼져갖고 이건 빠져갖고 여기서 끝난 거예요. 뭐 그럴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나타내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 여기가 싸다고 인식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싸다. 이거는 비싸다라고 인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싸다고 인식을 해서 올렸으니 양봉을 그렸잖아요. 다음 날 어떨 것 같아요? 모양이? 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얘는 반대로 비싸다고 얘기했으니까 빠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얘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단타 세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차트를 좋아해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나왔을 경우는 좀 강한 상승 신호죠.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추세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요 밑은 싸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다음 날 이런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은 그렸을 때 또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사람은 주식에서 좀 이게 좀 제일 아쉬운 건데 본전 심리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손절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럼 이상하게 장기 투자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 뉴스가 나와서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사야 돼. 올라가는 추세일 것 같은데 내가 본전만 한번 팔아야지라고 하면서 아니 기다리는 거는 막 몇 년 기다렸다가 이런 거 나오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심리 때문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횡보는 뭐냐? 횡보는 말 그대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는 거예요. 이렇게 횡보하는 중에 이런 모습이 나올 경우 저는 다음 날 확인을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요. 약간은 파시는 겁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본전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팔아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는 3년 기다렸다가 본전은 팔고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난 장기 투자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워서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본전에 딱 오니까 그제서야 팔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간 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보였을 때 오히려 더 저는 다음날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장대양봉이야 뭐 그대로. 그리고 이런 모습은 또 어떤 걸 해석하기 좋을까요? 시작하고 종가가 끝났는데 오르락내리락 했다가 끝난 거잖아요. 이거는 매수와 매도와의 싸움이. 네, 싸움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다음 날을 지켜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싸운 모습이 있는데 다음 날 양봉일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매수와 매도가 싸워서 누가 이긴 거죠? 그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싸웠는데 다음 날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이 더 많아져. 파는 사람이 이긴 거죠. 그러면은 내려갈 확률이 더 크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면은 너무 쉬우니까 이대로 해갖고 누구나 다 돈을 벌죠. 100%는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읽고 전문가들이 이걸 활용을 해서 방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말만 들어내기 좋잖아요. 장대양봉으로 뽑았으니 이건 강한 상승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날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십자가 도지 모양이 나왔는데 양봉이 나왔으니 이거는 매수와 매도 싸움에서 매수가 이긴 것 같으니 매수에 들어가서 상승 추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밑꼬리가 길게 나온 거 보니 이거는 뭐 다음 날 올라갈 확률이 높다. 왜냐면은 이미 악성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매수할 때 나중에 조금 경험이 쌓이면은 이걸 활용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이동평균선에서 뭐 골든 크로스 얘기하고 데드 크로스 하고, 근데 이런 걸 할 때도 이 다음에 설명할 거지만 거래량이 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로 돌아갔을 때 거래량이라는 게 실려야 신뢰도가 높겠죠? 많이 사고. 예, 예. 이 거래량이 높다라는 거는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길가를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맛집인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아닐 수도 있죠. 방송에 나와갖고 줄은 섰는데 먹어보니 맛이 없어. 그럼 다음부터 안 가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용도로 거래량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양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음봉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기 4,500, 4,200, 4,000, 4,700. 이거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 4,200으로 시작했다가. 아니죠. 음봉은 반대예요. 반대. 여기서 시작이고 이게 끝이에요. 음봉은. 그러면 4,500원으로 시작해서 4,700원까지 올랐다가 예. 4,000원까지 곤두박질 쳐서 다시 4,200원으로 끝나.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봉은, 자, 양봉은 아래에서 위로 읽는 거고 음봉은 위에서 아래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요. 반대로. 음봉도 이런 게 있고 뭐 이게 있고 이게 있고 다 비슷해요. 그냥 반대로 여기에서 시작을 해갖고 빠졌다가 여기로 끝났다. 예. 그럼 얘는 반대로 여기에서 시작을 했던 게 빠졌다가 여기서 끝난 거. 반대로만 읽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여기에도 이런 게 있고 도치형이 있고 이게 양봉이고 음봉이에요. 대충 아셨나요? 네. 이게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전문가랑 일반 개미랑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주식의 전문가는 없어요. 저도 전문가 아니고요. 그냥 단지 저는 용어에 초보자분들보다 좀 더 익숙해갖고 알아듣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선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의 전문가 없습니다. 주식의 전문가가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아니 아침부터 무료 방송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대충 이렇게만 읽으시면 돼요. 이게 봉차트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완전 초보들을 위한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초보들이 당황을 해요. 심지어 막 얼굴도 빨개져요. 이게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읽을 수 있는 건데 내가 그거 생각을 갑자기 물어보면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가오질 못하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거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분들은 그걸로만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늘 기억할 거는
양봉은 아래에서 위로 읽으면 된다. 음봉은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된다. 이 꼬리들은 그냥 찍었던 가격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매수와 매도와 싸움에서 결국 시작과 끝이 똑같이 끝났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이동평균선은 이동평균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냥 5일선 20일 평균선 그러니까 평균 가격을 이렇게 찍어 놓고 선으로 연결한 게 이동평균선이에요. 근데 5일 평균으로 했느냐 아니면 20일 평균으로 했느냐 그런 거고 순서대로 돼 있는 거는 여기서 5, 20, 여기 60, 120 돼 있는 거는 정배열. 반대로 돼 있는 거는 역배열. 그리고 골든 크로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데드 크로스는 5일선이 21선을 뚫고 내려왔을 때. 쉽죠? 그리고 또 이제 좀 지나다 보면 뭐 중기 뭐 골든 크로스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알아가시고 오늘은 요것만 이해하고 우리가 네이버를 켰을 때 당황하지 않고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에는요, 이 봉 차트가 있고 그 옆에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시가총액 써 있고, 뭐 영업이익 써 있고, 그리고 뭐 PER, PBR 이런 용어들인데, 그거는 다음에 창을 띄우면서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공부하세요.